안녕하세요. 김재혁 강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젊은이여 신뢰 변화에 탑승하라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실력, 연습, 변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변화가 온 것은 언제쯤 느끼시나요? 누군가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그때 변화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꾸준히 연습하고 있을 때 또 누군가가 그게 변화였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저 밑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 이외에는 별로 모르고 지나가죠.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가 그게 변화였구나 라고 느끼거나 또는 그 변화에 탑승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히 오고 있고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변화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나미가 왔습니다. 쓰나미가 오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떠날려 가버립니다. 어쩌면 사람의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게 쓰나미였는지조차 모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기본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기업에 가서 많은 기업의 오너들을 만나보면 그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람이, 기본이 튼튼한 회사가 50년, 100년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생겼다가 사라지면 다시 생겨나기 위해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변화에 의해서 기본이 약한 회사는 한 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만이 갖고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실력은 바로 스킬이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술이 있다는 걸 누가 이야기하나요? 내가 실력이 있다는 걸 누가 이야기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앞에 10명의 각각의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100% 해줬습니다. 아니 120% 해줬습니다. 몇 명이나 나를 좋아할까요? 몇 명이나 좋아할까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한 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10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한 명도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생각이죠? 네, 내 생각입니다. 상대가 아니에요, 나는 만족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 내가 10명 다일 거예요, 만족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을 부린다고 하는 건 기본이 튼튼하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실력을 부리는데 그 실력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인정할 때 내가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실력을 부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겁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연습입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오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변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탑승합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부리고 실력을 더 연습해서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또 자기의 실력을 연장시키는 거지요. 이렇게 원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프로냐? 또는 전문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자전거의 3요소 아시나요? 자전거의 3요소 뒷바퀴입니다.
뒷바퀴는 추진력을 나타내죠. 또 하나의 3요소 중에 하나는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를 이용해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페달입니다. 페달은 의지를 나타냅니다. 프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추진력을 부리는지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자기의 추진력을 실력은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추진력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 누구 앞에서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또는 누군가 이야기하면 그런가 봐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나 맞다고 이야기하겠죠. 어떤 지식이냐? 그렇다면 먼저 상품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프로라면 자신에 대한 것이라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함이라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상품 지식입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 지식도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관련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그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 실무 경험 많이들 하시나요? 네,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예요. 내가 준비된 상태는 단지 준비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방향 앞바퀴입니다. 앞바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남들에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들 탈 줄 아시죠? 네, 못 타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손 놓고도 탈 수 있다면, 그런데 자전거를 가지고 묘기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냥 타는 것만이 아니라 묘기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는 아, 저 사람은 실력도 있는데 와, 묘기까지 부리시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묘기를 부리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타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강도나 또는 설렘이 아니에요. 매번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지속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남한파 보여줄 수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전문가, 프로들의 역할의 3요소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실력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방향성, 스킬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열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100을 기준으로 놨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놨을 때 나는 몇 점이나 될까요? 나는 추진력이 몇 점이나 되고 방향성이, 스킬이 몇 점이나 되고 그다음 나의 의지는 몇 점이나 될까요? 어떤 분은 점수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분은 세 개가 다 비슷한 분도 있을 거예요. 높은 분은 높고 낮음이 있다면 낮은 걸 끌어올리면 됩니다. 높은 건 내릴 필요는 없겠죠. 네. 그리고 세 개가 같다면 그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번은 뒷바퀴 추진력입니다. 내가 추진을 낼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게 1번이 됩니다. 두 번째가 방향, 스킬입니다. 스킬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 때문에 열정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열정을 부린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만용일 수 있고요. 그냥 단지 목소리 큰 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여러분 건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뒷바퀴와 앞바퀴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나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는요, 신뢰로 받아들이지 않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신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가 신뢰가 아니래요. 뭐 허무하겠죠. 그리고 이거 뭐지? 그럼 신뢰가 뭘까? 하고 많이 고민들 하시겠죠. 지금부터 신뢰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말고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거에는요, 이랬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요, 먼저 인사를 하는데 전체를 100으로 놓고 한 10 정도를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요. 두 번째는요, 한 20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격을 확인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신뢰 쌓아도 될까? 되겠네 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나의 특징, 나의 장점을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40% 정도는요, 자신의 열정을 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뢰를 쌓았어요. 과거에는 이게 먹혔습니다. 과거에는요, 신뢰를 쌓는 방법이 이거라고 하면 그렇겠구나, 저 사람하고 신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신뢰가 변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어느 순간 서서히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걸 신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느냐, 삼각형이 바뀌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처음부터 신뢰를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신뢰라고 하는 것도 두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라포, 하나는 크레더빌리티로 분류를 합니다. 라포는 친밀감이고요, 크레더빌리티는 말 그대로 신뢰입니다.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줬을 때 우리는요,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거든요.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요, 상대에게 마음을 열 거리를 주지 않았거나 내가 먼저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재미있고요,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도 형식적인 질문이 될 수 있고 상대에게 듣는 답변도 어쩌면 우리 경청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추론하고 생각하잖아요. 상대하고 대화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 굳이 내가 내 자랑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들어주고 질문하고 답해도 상대는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 사람 신뢰 있는 사람이야. 그러겠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신뢰가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신뢰에서 우리 삼각형에서 역삼각형으로 이제 돌아와 봐야 되겠죠. 알기 전에 먼저 여러분, 다른 강의에서는 제가 각각의 이젤 패드를 드리고 팀별로 이 부분을 작성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신뢰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을 쭉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네요. 동료의 사소한 부탁도 들어준다. 또는 카풀하며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눈다. 기념일을 챙겨준다. 또는 칭찬하기를 열심히 해준다.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도 있겠죠. 내 모든 정보를 공개한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업 요청 시 납기일도 준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도 함께 해서 카풀한대요. 차 한 대로 같이 타고 다니면서 대화를 같이 나누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동료 일도 도와주고, 그다음 일주일 내내 다 같이 식사한대요. 정말 이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동료 자리도 일찍 와서 청소해 준대요. 이건 밑에 사람일 것 같아요. 보니까 함께 야근도 해준대요.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렇겠죠. 수당 더 받지 않는데 야근하면 불편하겠죠. 진짜 여기는 막장입니다. 진짜. 맞선을 주선해 준대요. 맞선. 진짜 이거 정말 누굴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필요한 사람 취업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요 정말 장래 도우미까지 가서 역할을 한대요. 정말 이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친밀감이 뭘까? 신뢰 구축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라포, 하나는 크레더빌리티가 있다고 했는데 라포는 친밀감입니다. 이 친밀감이란 크게 또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감정을 이입한다는 거 뭘까요? 공감이 됐어요. 오, 공감이 들 때 고마워요. 네. 감정을 이입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경조사 때 여러분 경조사 때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친구가 와줬어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정말 고맙겠죠. 또는 내가 정말 바쁠 때 그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그 친구 고맙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일 오늘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왔는데 문자를 확 보내갖고 오늘 생일 축하해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친구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 이건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요 신뢰였거든요. 그리고 신뢰라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도 신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건 신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친밀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정이입의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신뢰라고 생각하지 마셔라. 남들은 이걸 신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앞에서 공감하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사면이죠. 우리 학연, 지연, 혈연. 아무래도 우리 학교 같이 나왔어요. 내 학교 나왔어요. 내 학교는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네. 나 동문이네. 내 후배네. 선배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괜히 조금 더 마음은 가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일을 못하네. 그럼 어때요? 공감 가나요? 지연이에요. 야, 같은 지역에 같은 아는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역 사람이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했어요. 신뢰했어요. 그리고 뭔가를 시켜봤는데 못하네. 그럼 그 사람 신뢰해요? 못합니다. 안 하죠. 학연, 지연, 혈연이 아무리 좋아도요. 그 사람이 일 잘해야 됩니다. 일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같은 동호회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축구 동호회, 그러면 야구, 그리고 또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영 동호회도 같이 있지 않아요? 네. 같이 매번 만나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 때 요청도 합니다. 그 요청했는데 일을 못하네. 뭔가 안 되네. 그러면 친밀만 한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한번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네. 내 얼굴을 미리 알고 있고 그때 그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어머 내가 그때 옷 입은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내 이름도 기억하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되게 좋죠. 호감도 되게 가고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랬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났을 때 너무 호감이 갔는데 점점 이야기를 들어갈수록 맹탕이네. 그럼 어때요? 네. 신뢰 갑니까? 그냥 친밀만 하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친밀만 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죠. 이게 바로 라포입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친밀감이었나, 친밀감이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신뢰란 뭘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품의 지식, 경쟁사, 관련 자료
그다음 거기에 대한 관련 지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품 지식은 다들 알겠어요. 나를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회사를 여러분이 취업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제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쟁사는 되게 어려워요. 경쟁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같은 관련 업종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건 맞춰보세요. 여러분 김밥집의 경쟁사가 어딘 것 같아요? 김밥집의 경쟁사. 네, 바로 편의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밥집의 경쟁사는요, 밥집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다른 김밥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젠 다릅니다. 편의점에서요, 김밥 팔아요. 삼각 김밥 어떻습니까?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편하게 편의점 가서 사 먹지 않습니까? 가격도 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김밥집의 경쟁사가 편의점이에요. 할 거 아닙니다. 이거 벌써 20년,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듣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요즘에 들은 이야기 중에 커피숍의 경쟁사가 어딘지 알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커피숍의 경쟁사가요, 요즘에 대기업의 빵집입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빵집 가보십시오. 요즘에 빵과 같이 옆에 커피 다 넣고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도 같이 만들어 놨어요.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어쩌면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매번 앉아서 컴퓨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경쟁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처럼요. 그냥 경쟁사는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련 자료가 있어야 되고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이 뭐가 필요하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연결 시장을 보게 되는 눈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만약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죠. 왜?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장점이 그만큼 크니까 단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내 단점을 상대에게 이야기해 줌으로 인해서 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점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남이 나를 낮게 볼거나 또는 나를 그 사람이 나쁘게 아무튼 안 좋은 어느 쪽으로 볼까봐 나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단점도 이야기하고 또는 제품의 단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요. 세 번째는 이익에 대한 확신감입니다. 이익이란 영어로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는 베네핏, 하나는 프로핏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네핏은 혜택을 말하는 거고 프로핏은 그냥 단지 금전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베네핏입니다. 우리는 왜 제품을 구입하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옷을 지금 다 입고 계신데요. 여러분 옷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 왜 구입했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 나갈 때 멋있게 입고 나가려고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냥 입으려고 구입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옷을 입더라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품을 이야기하는데 확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제품으로부터 상대가 이 제품을 얻었어. 그러면 그 얻은 것 때문에 얻어지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와서 오늘 이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한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신뢰를 알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신뢰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신뢰입니다.
어쩌면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R은 라포, C는 크레더빌리티입니다. 두 개가 합쳐지면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 무한대는 바로 이겁니다. 자전거의 뒷바퀴하고 같습니다. 실력은 나를 위해서 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왜 하죠? 자기를 위해서 하나요? 그냥 공부만 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산중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냥 혼자서 평생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상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기까지도 그 공부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C를 잘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R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라포도 잘 해야 돼요. 제가 많은 회사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라포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라포가 제대로 안 되니까 C도 제대로 안 돼요. 신뢰는 라포와 크레더빌리티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금상첨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라포가 되었던 크레더빌리티가 되었던 연습하고 또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신뢰와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 여러분 것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뢰에 안착하고 같이 탑승해서 4차 산업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취업의 길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